독서론에 대해서 확인합시다. 첫 번째, 나, 이거 글의 종류 수필이에요. 나는 취미나 풍미라는 것이 독서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나 풍미, 요게 핵심 단어죠. 음식물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기호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기호와 마찬가지로 독서 취미 역시 개인의 기호다. 독서 취미는 개인의 기호다. 내가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어?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독서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독서를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소화도 잘 된다.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이해도 잘 된다. 독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글 전체에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은 비유라고 하셔도 되고 유추라고 하셔도 되겠네. 비유, 유추. 어떤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운 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에게 좋은 책은 없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독서 취미를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러므로 밑에다가 인과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다른 취미를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부모도 아이들에게 자기와 같은 취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추천도서, 필독도서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읽는데 흥미가 없으면 독서는 오로지 시간 낭비다. 독서에서의 중요한 건 뭐다? 흥미다. 원중랑이라는 사람은 큰 따옴표 들어가 있죠. 내용 전개 방식 인용. 읽기 싫은 책은 주저없이 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 인용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뭔데요? 흥미에 맞춰서 독서를 하라. 우리의 지적 감흥은 뭔가 알고 싶어 이런 욕망을 가끔 가질 때가 있잖아요. 지적 감흥은 나무처럼 성장하고 냇물처럼 흘러갑니다. 지적 감흥을 나무와 냇물에다가 역시 비유하고 있죠. 수액이 있는 동안 나무는 성장하고 샘에 새로운 물이 솟는 한 물은 흐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야? 수액이 뭐냐? 샘에 새로운 물이 뭐냐? 요거를 찾는 거지. 물은 암초에 부딪히면 우회하여 흐르고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면 잠시 괴었다가 굽이쳐 흐릅니다. 물이라는 건 주변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쉬지 않습니다. 물이라는 거의 속성은 이렇다고. 심산에 깊은 산에 늪에 들어가면 심산에 늪에 들면 흔연히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무슨 얘기일까? 이걸 독서에 비유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잠깐 쉬어. 요 정도겠지. 물살이 샘내를 만나면 세차게 흐른다. 주변 상황에 적응하면서 쉬지 않는다 얘기를 계속하자. 이처럼 물은 노력하지 않고 목적도 없지만 반드시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바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독서의 종착점 정도가 되겠지. 독서의 종착점 바다인데 이 바다는 뭘까지? 마찬가지로 세상에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이란 없다.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이란 없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필독도서, 추천도서라는 건 무의미하다. 개개인의 시기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읽어야 할 책이 있을 뿐이다. 독서 목록은 개인에 관련돼서 다 다르다. 독자의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시기가 되지 않았을 때 걸작을 읽으면 나쁜 뒷맛이 남을 뿐이다. 뭐가 중요하다? 독서에선 시기가 중요하다. 공자가 얘기했습니다. 역시 인용. 50세에 주역을 읽으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주역이라는 책은 50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거지. 즉 45세에는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다.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 일화에는 시로 온화한 품격과 원숙한 지성이 넘치고 있는데 이를 접하는 독자 자신이 원숙해지기 전에는 그 풍미를 모른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독자도 글쓴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들. 읽을 시기라는 건 독자가 누구? 저자, 작가의 수준에 근접하기는 해야 그래야 글 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것들. 마찬가지로 40세의 주역을 읽더라도 약간의 풍미는 맛보지만 50세가 되어 변화무쌍한 세상 형편을 바라본 후 세상 형편을 바라봅니다. 시기에 도달합니다. 시기가 맞으면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양서는 2번 읽으면 얻는 바도 크거니와 재미 또한 새롭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지. 주역은 40세에는 절대 읽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야. 읽어도 잘 맛을 못 느끼니까 읽는 거 괜찮아. 대신 50대에서 한 번은 더 봐도 좋다. 또한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상황이 다르면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 무엇에 따라서? 어디가 있냐? 상황에 따라서. 글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왜냐고? 여기 시기에 따라서 읽을 책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읽을 책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따로따로 얘기해 주니까 글 잘 쓰고 있는 거야. 이런 글은. 이를테면 저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후나 혹은 저자를 사진으로 본 뒤 읽으면 책의 풍미는 한층 깊어지고 이를테면 밑에다가 내용 전개 방식이니까요. 또 하나 써놓을까요? 예시. 저자와의 교분을 끊은 뒤에 읽으면 또 다른 맛이 있다.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 독서는 정리해 주나 봅니다. 저자와 독자의 통찰과 체험으로 이루어진다. 독서를 통해 얻는 것은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 얻는 것과 저자의 통찰과 체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2가지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것 1. 독자 스스로 2. 저자가 알려주는 것. 논어에 관해 송나라 시대의 유가 정의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인용. 논어의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어떤 자는 다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어떤 자는 한두 줄에 환희하고 어떤 자는 저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무엇에 따라? 독자, 개개인에 따라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다르다. 독자에 따라서 같은 책을 읽어도 얻는 것이 다르다. 얻는 것, 얻어내는 의미가 다르다. 요 정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왼쪽 정리하러 갈게요. 개인 기호로서의 독서 취미. 독서는 기호다. 그러니까 뭐 해라? 좋아하는 책 읽어라. 흥미 가는 것을 읽어라. 기호 옆에다가 흥미라고 해놔도 되겠지. 독자 개개인의 시기와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독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독서는 달라진다. 밑에 그래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독서 또 나온 거지. 저자와 독자의 통찰과 체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독서. 저자가 알려준 것, 독자가 스스로 얻어내는 것 따로따로 있다. 괜찮나요? 나는 독서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옆에 1, 2, 3번 딱 3분 드릴게요. 시작. 지문 하나하나 보셔야 될 거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좋았어. 공자 뭐라 그랬더라? 나이 50에 읽으라고 그랬지. 독서할 때 독서의 사상과 체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괜찮죠? 1번 오케이. 2번 원중랑의 말을 인용하여. 원중랑의 말은 어디에서 인용했었더라? 네, 앞부분에 있었죠? 흥미가 없는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남들 줘버려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3번 좋아하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는 것에 비유해서. 그렇지, 비유해서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괜찮아. 냇물이 반드시 바다로 흘러가는 것에 비유하여. 괜찮아. 어쨌든 독서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달성할 수 있어야지.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다? 아니요. 그런 거 없다라고 했어. 무엇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더라?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독자의 시기에 따라서, 독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4번 틀린 얘기. 독자가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사례로 들어서 오케이. 독서 상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어디에? 얘는 누구 말을 인용해서. 맨 마지막에 저 아저씨 이름이 뭐였더라? 정희천 씨 말을 인용을 해서 확인이 되겠죠. 일단 이 시험에서는 내신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인용이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윗글에 대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그딴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네, 됐고 밑으로 또 쭉 내려오셔서 2번 좋은 책의 기준은요. 첫 번째 1. 읽는 시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책. 그럴 리가요. 논어라는 책은 40대에 읽었을 때랑 50대에 읽었을 때랑 느낌이 다른데 1번 탈락. 읽는 상황이 달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책. 아니야. 의미 달라져야 돼. 남들이 추천해주는 책보다 오케이.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이 좋은 책이다. 그렇지.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의 기호에 맞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책이 좋은 책이다. 3번 정답. 여러 번 읽어도 되는 의미와 재미가 달라지지 않는 책. 아니야. 의미가 달라져야 돼. 독자와 상관없이. 아니야. 독자와 상관이 있어. 통찰과 체험을 일방적으로 전달 안 돼. 독자 스스로 얻어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저자가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탈락. 정답 3번. 기억에 담긴 독서의 본질. 기억 뭐예요? 논어의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어떤 독자는 다 읽어도 느낌이 없고 어떤 애는 한두 줄에 환희하고 어떤 애들은 저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통찰과 체험, 의미라는 말을 써 넣어서 서술형 문제이니까 그냥 얘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 기다려. 어머, 얘 왜 이런데? 독자의 통찰과 체험에 따라, 독자의 통찰과 체험에 따라 독서를 통해 얻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